혹시 최근에 사람들 줄 선 거 본 적 있어요? 왜 우리도 줄 설 때 있잖아요. 맛집 앞에서 또 어디 놀러 가서 줄 서고 줄 세우는 브랜드 만드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 꿈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 줄을 보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 나이 40에 두 종류의 줄을 마주하는데요. 하나는 신기하고 새로운 음식을 사려고 선 줄이고요. 또 하나는 살기 위해 생존 앞에 선 줄이었습니다. 그 두 줄을 보고 결심을 하는데요. 어떤 결심일까요? 자, 이번 주제는요,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라면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들여온 사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역사에 남을 오해를 받고 문을 닫을 뻔했던 기업,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다시 크게 일어선 삼양식품, 그리고 전중윤 창업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목소리가 돌아오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난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 춥고 배고팠던 시기에 한 그릇의 온기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3.1운동이 있던 해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서 당대 명문인 설린상업학교를 나왔고요. 엘리트 코스인 총독부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합니다. 근데 한직인 최신국 보험과를 선택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억압적인 총독 정치랑은 엮이고 싶지 않다. 신념이 확실했던 거죠. 해방 이후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이라는 보험회사를 차리고요. 나중에 제일생명 사장까지 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한마디로 남부러울 거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보험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외 출장도 많았겠죠. 어느 날 일본에 갔다가 거리에 줄을 선 사람들을 봅니다. 무슨 줄이지? 뭘 사는 것 같은데?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포장된 음식이었고 꼬불꼬불한 면발에 먹어보니까 꽤 괜찮은 한 끼였다는 거예요. 그 시절 한국에는 여전히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쌀이 없으니까 보리죽, 풀죽으로 연명하고,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굶주림에 못 이겨 일가족이 음독했다, 4명이 죽었다, 5명이 숨졌다, 이런 뉴스가 계속 신문에 실리던 때였습니다. 실업자는 넘쳐나고 참담했는데요. 그때 남대문 근처에 가면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 8군에서 나온 음식 찌끄레기 같은 걸 끓인 잡탕밥 같은 건데요. 구내식당 같은 데서 잔반 버리잖아요. 그걸 끓인 거죠.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거라고 해서 꿀꿀이죽, 햄 쪼가리라도 나오면 운이 좋은 건데, 씹던 껌도 나오고 담배꽁초도 나오고 더러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은 거죠. 전중윤 회장, 식구들 밥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또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봅니다.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꿀꿀이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확 무너져서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원짜리 꿀꿀이죽 한 그릇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처절한 생존의 줄 앞에서 순간 스치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그 줄, 그 꼬불꼬불한 면발에 든든했던 한 그릇. 한국에 밀가루는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원조로 보낸 거. 문제는 밀가루로 만든 게 사람들 입맛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결단을 내립니다. 라면이 필요할 때다. 보험회사 사장직 내려놓고요. 보험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당장 한 끼가 시급하다.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결심일까요? 불혹이 넘은 나이에 안정적인 길 마다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보험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거 아니요? 근데 이 나라에선 아침마다 수백 명이 꿀꿀이죽 한 그릇 먹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5원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1961년에 회사를 세웁니다. 3. 세상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하늘, 땅, 사람. 양은 풍부한 영양. 먹는 걸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자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근데 라면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공장도 지어야 하고 기계도 들여야 하고. 그때 라면 한 줄 생산 라인 까는데 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1960년대 초반에 6만 달러? 그걸 어디서 구해? 민간인이 외화를 직접 살 수도 없던 시절인데 상공부 국장실문도 두드리고 농림부 장관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기도 하고요. 실세였던 JP, 당시 중앙정부부장인데 찾아가서 설득도 합니다. 결국 5만 달러를 불어받고요. 그 돈을 들고 일본으로 날아가는데요. 자금도 모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한일 수교 전이라 업체들이 협조는커녕 눈탱이 치려고 말도 안 되는 가격 부르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요. 문전박대, 가격 장난질 다 당합니다. 처음엔 5, 6만 달러 정도면 된다더니 갑자기 12만 달러를 달라 하고, 근데 운이 좋았을까요? 귀인을 만납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에다 면기의 우에다 사장. 저 사람 진심이다.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납품처였던 라면 업계의 큰손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을 연결해줍니다. 귀인의 귀인. 만나서 한국의 사정을 설명했는데요. 꿀꿀이죽 이야기, 굶주림을 끝내기 위해서 보험회사도 내려놓은 사연들. 뭔가 진심이 느껴졌던 걸까요? 일본이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일어섰으니 그 빚을 갚아주겠다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생산 라인 한 개 값이 6만 달러인데 반값도 안 되는 27,000달러에 2개 라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로열티나 다른 조건도 전혀 없이. 근데 돈이 남잖아요. 아까 JP 만나서 5만 달러 받았다고 했는데 나머지 23,000달러는 솔직히 다른 자금으로 빼돌릴 수도 있고 나쁘게 마음먹고 달러 암시장 같은 데 팔면 검은 돈도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반납합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돈이 남았다고 다시 돌려준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달러가 귀한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국가에 손상을 끼칠 순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오쿠이 사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냥 사업가가 아니다. 사실 일본 업계에서도 스프 레시피는 1급 기밀이었습니다. 암묵적인 금기 같은 거 기계 주고 기술은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근데 감동을 받은 오쿠이가 스프 레시피까지 넘겨줍니다. 달러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생겼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9월 15일 서울 하월곡동에 세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됩니다. 삼양라면, 국내 최초의 라면이었습니다. 한 봉지에 10원. 아까 꿀꿀이죽이 5원이라고 했잖아요. 곰탕이 50원, 짜장면이 30원이었으니까 저렴한 거였죠. 근데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라면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 이름이 나일론 같다. 비단, 솜 아니야? 그런 말도 나오고요. 왜 예전에 무슨 라사 이런 옷가게들 많았잖아요. 무슨 라면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적자도 많이 쌓이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전국을 돌면서 시식 행사도 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든든하실 겁니다.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 오 맛있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큰 기회도 찾아옵니다. 1965년에 정부가 혼분식 장려운동을 시작한 거죠. 혼식은 밥에 잡곡을 섞어서 먹는 거, 분식은 말 그대로 밀가루로 만든 거.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라면, 식빵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딱 3년 만에 월 240만 봉지를 판매합니다. 매출이 첫 해에 3천만 원에서 이듬해 9천만 원, 1968년에 35억 원으로 확 오르고요.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나들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기업의 책임을 고민했는데요. 도봉동으로 공장을 확장할 때 주변에 철거민, 이재민들이 많았거든요. 직접 채용하기로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딱 한 사람씩, 한 가족에 한 명이라도 일을 하면 식구가 굶지는 않겠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700명을 선발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공장이 커지면서 1,500명까지 고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라면으로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결된 1970년대에는 대관령의 목장을 개척합니다. 쇠고기와 우유가 귀하던 시절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자. 라면 스프에 들어갈 쇠고기를 자급하고 우유랑 유제품도 생산하고 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건재단도 설립하고요. 한일편에서도 목장이 있었죠. 하늘목장 옆에 삼양목장이 있어요. 둘 다 약간 박정희 대통령한테 권유를 받고 약간 삼성은 에버랜드를 한 거예요. 에버랜드. 돼지 농장을 하고 그게 나중에 자연농원이 되고 에버랜드가 된 거죠. 하지만 라면이 잘 팔리면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춘호 회장의 롯데공업이 농심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라면 경쟁이 시작되고요. 1970년대까지는 삼양이 부동의 1강이었는데 80년대 들어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농심이 라인업을 갖춘 80년대 중반에 왕좌를 내주기도 합니다. 한국 야쿠르트와 지금의 팔도저, 오뚜기, 빙그레, 풀무원 같은 기업들도 라면 경쟁에 동참했는데요. 당시 이런 경쟁 구도 덕분에 국내 라면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그러던 1989년 라면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튀긴다는 익명의 투서 한 장이 검찰에 접수된 거죠. 이른바 우지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삼양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를 기소하는데요. 하지만 삼양이 사용한 건 일본에서도 쓰이고 있던 식용 우지였고요. 합법적인 재료였는데 검찰이 공업용 기름으로 몰아붙인 거죠. 완전히 오해였고 학술적인 근거도 부족했지만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삼양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5%로 곤두박질 쳤고요. 라면 100만 상자를 폐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있었고요. 직원 3,000명 중에 1,000명이 떠났고요. 회사는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중윤 회장은 사재를 털어서 부도를 막아야 했는데요. 공장 주변의 주민들은 삼양 다시 살리자, 삼양라면 사 먹자 소비자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7년여 법정 공방 끝에 삼양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문제될 게 없다 했지만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요.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전중윤 회장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에 얽매이기보다는 삼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진하고 싶다. 결국에는 법적 대응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투서는 지금까지도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엄청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전중윤 회장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제2의 창업, 믿고 남아준 사람들과 함께 처음부터 하나씩 회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삼양라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뜻밖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라춘쇠 사건. 라면 봉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다. 라춘쇠. 왜 유통기한 끝에 건방지게 반말을 써놨지? 말이 좀 짧잖아요. 그때까지 무조건 먹어 강요하는 것 같고, 반말하는 라면, 건방진 유통기한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2005년 이 라춘쇠 라면 모으는 게 유행이 됩니다. 실검 1위에도 자주 오르고요. TV 방송에서도 이걸 다루고, 결국 밝혀진 정체, 사람 이름이었는데요. 삼양 익산 공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와 고락을 함께한 라춘쇠 기장이 만든 제품이었던 거죠. 유통기한이 며칠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라는 공장에서 누가 만든 제품이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냥 쭉 보니까 며칠까지다 라춘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다자를 한 줄 밑으로 내렸어요. 이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삼양라면이 따뜻한 관심을 받습니다. 라춘쇠 아저씨 승진시켜주세요, 이런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고요. 넌 내 거야. 뭐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지나가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잿더미가 될 뻔한 자리에 정직과 신용으로 뿌린 작은 씨앗들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삼양의 재기를 위해서 매진하던 전중윤 회장은 2010년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뿌린 마지막 씨앗 하나가 아주 커다란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해 전 회장의 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이 또 줄을 선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매운맛으로 유명한 볶음밥 맛집 앞에 선 웨이팅 줄을 본 거죠. 순간 스치듯 떠오른 아이디어. 이 강렬한 맛을 라면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개발에 들어간 라면 하나가 전 세계에 삼양이라는 이름을 다시 알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뉴욕, 런던, 두바이. 피부색은 다르지만 매운맛을 즐기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SNS 챌린지, 유튜브 먹방으로 불닭볶음면에 열광했고요. 2019년 드디어 삼양식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매출이 더 많은 수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 매출만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주가도 10배 넘게 오르면서 텐베거가 현실이 됐습니다. 요즘에 면도차라는 말도 나오죠. 부르부르다쿠 부르다쿠 독세이 소소녀. 가라스기. 자, 줄 서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바꾼 사람, 그 줄엔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시대의 배고픔을 끝내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라면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요. 그는 세상에 없지만요, 그가 남긴 기업은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을 다시 줄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센 오해와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무너졌던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끝까지 바른 길을 걷겠다는 초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고 전중윤 회장이 생전에 남긴 말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지녀야 할 것이 기업가의 윤리입니다. 공생과 공존이라는 기본적인 명제 앞에서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함과 시기는 공멸행입니다. 더불어 살 길을 모색해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